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69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5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형을 만들자면 작게 만들면 3-4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많이 확장하면 10가지 이상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정리한 기준을 토대로 5가지 정도로 이제 함축을 해봤고요. 그 5가지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미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병이 아닌 상태를 치료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고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통증이 생기고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는데, 사실 그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와 예방을 잘 하시게 되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하면 일단 아프지 않고 문제가 잘 안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관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문제가 생기기도 쉬울 뿐더러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나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알코올 질환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유전이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유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이제 이 문제를 호소하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적지 않은 대부분이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알코올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 중독의 증상이 있으셨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부모님이 술을 굉장히 즐기신다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가 어릴 시절에 좀 고통받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설사 지금 술을 안 마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중에 술을 접하게 되면 그런 중독에 취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더욱더 조심하고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즐겨 마시지 않게 주의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든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치료를 받거나 내가 술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필름 끊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필름이 끊긴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필름이 끊기면 어떻게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술 마시고 실수하진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위험에 처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적응을 하는 것처럼 술을 계속 마시다가 필름이 이제 1번, 2번, 3번 끊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이 끊긴다는 거는 일단 내가 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이제 상황인 거고, 그것들이 매일은 아니겠지만, 매번은 아니겠지만 반복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내가 지속된다면, 반복된다면 분명히 내가 앞으로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호이기 때문에, 필름이 내가 종종 끊긴다 라고 한다면 특별히 지금 당장 술에 대해서 내 술의 습관이나 술의 이 스케줄, 주량,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내가 관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필름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게 이제 술버릇입니다. 술버릇은 그 자체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치료의 이 범위로 생각은 하시겠지만, 술버릇이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런 거를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름 끊김, 술버릇 이런 게 나타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술을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우리가 많이 마셔서도 문제지만, 사실 매일 드시는 것도, 자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한다는 거, 좋은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을 계속 한다면,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술을 내가 매일같이 마시는데, 많이 드시는 분도 문제겠지만 내가 맥주 한 캔, 그냥 자기 전에
일 끝나고 그냥 가볍게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씩 그냥 계속 마셔요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도 내 몸에서 이 술과 알코올에 대한 이제 저항감과 거부감을 굉장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오랜 기간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정 부분 술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술에 대해서 내가 의존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 내가 술을 드시는 분은 다시 한번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은 어디까지나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이 매일 된다는 거는 내가 분명히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의존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거, 술을 매일 드시는 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술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흔히 이제 주량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20대, 보통 어린 시절에 특히 남학생들 술을 대학교 가서 처음 마시면서 성인이 돼서 마시면서 이제 술자리가 많아지고 또 술을 자주 접하면서 내가 주량이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고 또 굉장히 이제 보람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린 시절에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돼서도 내가 어느 정도 술을 내가 예를 들어 주량이 반병이다, 소주 기준으로 반병이다, 한 병이다 했을 때 그 주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술을 드셔야 되는데 그 주량이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난다면, 원래 내가 한 병밖에 못 먹었는데 이번엔 2병을 먹는다든가 이제는 3병까지도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내가 뭐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져서 내가 굉장히 이제 체력이 나아졌기 때문에 라고 잠깐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내가 지금 내 몸이 술에 대한 그 자극이 반응이 굉장히 이제 예민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으로 나한테 효과를 못 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술을 더 마시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술이라는 게 뭐 물처럼 아무 독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마실수록 우리 몸에 타격과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마실 수 있는 상황으로 몸이 바뀐다는 거는 당연히 중독과 의존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량이 계속 최근에 좀 늘고 있다, 예전보다 술을 좀 잘 마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주위에서 내가 어떤 집단에 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술을 잘 마신다, 나는 술을 좀 즐겨 마신다, 이 사람 뭐 술꾼이다, 예를 들면 이 사람 굉장히 애주가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또 내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런 평가가 싫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번 더 조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분들이, 애주가 분들이 술을 즐기고 잘 조절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거든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면, 굉장히 호감을 갖는다면 그 대상에 대한 단점이나 위험성이나 무서움은 굉장히 우리가 가려서 잘 안 보이고 또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 내가 술로 인해서 뭐 간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그런 통계를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통계는 어쨌든 확률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불감증,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느끼게 되는 것들도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그런 이제 단점과 위험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현상인데요. 그런 것 하나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술을 잘 마시는 평가, 또 좋아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변 집단과 내 사회에 그거를 이제 갖고 있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술을 덜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건강상에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끊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술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에서는 이미 잘 마시고 좋아하고 굉장히 즐기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과 분위기와 환경에 또 내 몸을 억지로 맞춰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집단에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굉장히 이제 상위 클래스에 랭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는 그래도 그 상위 클래스에서 조금 중간 평균 단계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술 제일 잘 마시고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언제나 끝까지 먹어도 안 취하고 뭐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이 친구 요즘 좀 술을 좀 빼네, 술을 좀 덜 마시네, 술을 좀 조절하네, 적당히 마시네 라는 정도로 그 집단에서 평균 정도로 조금 내려가는, 한 단계 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 하시더라도 앞으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좀 정리한 부분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으니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특히나 1개가 아니라 2개, 3개. 보통 이제 애주가분들, 술 즐기시는 분들은 1개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2, 3개 정도는 해당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알코올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 크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